안녕하세요.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먼저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분에게 묵념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1984년도인가요? 그때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분이 무슨 시민단체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 바로 이런 분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서슴없이 그 날짜로 신문을 보자마자 즉시 은행에 가서 그 참여연대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리 제 통장에서 한 달에 2만 원씩 자동 이체를 시켰습니다. 2만 원인지 만 원인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은 이제 2만 원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 만 원이나 2만 원은 지금의 만 원하고 만 원이나 2만 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기회 봐서 시간차 여유가 되는 대로 더 그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이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그 후원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간간히, 그 당시 저도 상당히 바빴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간간히 그분을 통해서 저희 그 대리, 제 그 어떤 욕구에 대리 만족을 취했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정도인가 흐른 것 같아요. 4년인가 5년 정도 흘렀는데, 오늘날 신문에 보니까 그 박원순 선생이 뭐 기업에서 무슨 자금을 받았다고 막 크게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실망을 했어요. 나는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저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업하고 뒷거래를 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속은 거다. 저분도 역시 박정희 일당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즉시 가서 통장을 해약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간간히 그분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서울시장이 돼도 역시 저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에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옛날의 기사가 제 머릿속에 탁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분 하면 그 어디 사회단체 빙자에서 어디 기업으로부터 돈 받는 사람,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그 실황을 접해보고 정말 제가 죄를 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문의 난 내용이 어떤 건지 전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박정희 같은 놈하고 똑같은 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 취급하고 그냥 몇 푼 들어가는 그 자동이체를 해야겠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소위 그 언론하고 정치하고 결합된 어떤 공작에 의한 기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돈을 받았다면 뭐 처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그건 어떤 공작에 의한 언론 플레이에 내가 속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분한테 저는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그분에게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에게 불행한 어떤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아주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불명예스러운 어떤 세간의 관심이 나쁜 쪽으로 휘자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일찍이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은 그런 얘기를 했죠. 무릇 정치하는 남자는 치사하게 허리띠 아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매도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 당시는 뭐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공자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자님 그 아버지께서 74세인가 되신 분이 그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니까 능력만 있으면 마누라를 열을 거느리든 스물을 거느리든 둘을 거느리든 그 상관 않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그 무당의 큰딸을 이제 말하자면 그 첩으로 맞아 드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무당의 셋째 딸이 17살 먹은 셋째 딸이 그 언니를 따돌리고 지가 공자님을 유혹해가지고, 공자님 아버님을 그 유혹해가지고 둘이 그 말하자면 불륜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불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특히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 남자를 유혹했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그 태어난 분이 공자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자님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74세 되신 분이 17살 먹은 그 어린아이 같은 여자하고 사이에 이제 태어난 분이 공자님인데, 그분이 아마 그런 출생에 대한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따오 논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그 위대한 모라리즘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 학문적인 그 도덕 정신을 부르짖었고,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라리즘의 어떤 그 기준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본래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불륜이고 아니고 떠나서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에서 현대 사회는 이제 성문법 사회이기 때문에 성문법상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위반되면 이제 소위 사회의 어떤 지탄을 받고 여론이 이제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그 인간의 본질부터 생각해 보시죠. 대개 이제 그 남자는 종족을 버티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사람뿐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닭의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뭐 닭뿐만 아니라 거의 다 조류들이 다 그래요. 수컷은 아주 화려해요.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도 수컷은 보면 컬러틱한 깃털을 가지고 있고, 뭐 벼슬도 아주 싱싱하고. 그런데 그 암탉들이 결국은 그런 더 튼실한 수컷을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자들 한번 보세요. 그 암컷하고 수컷하고 엄연히 틀리죠. 뭐 소 같은 경우도 황소하고 암소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수컷이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암컷을 이제 유인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라리즘을 얘기하려면 뭐 신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신이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그러면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수컷을 화려하게 창조하고 암컷을 비례해서 덜 화려하게 창조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의사 전달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는 내 색깔로서 네가 암컷을 유혹해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하느님조차도 가지고, 창조했다는 신조차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물론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점도 있지만 요즘은 다르지도 않아요. 머리 스타일만 여자하고 같이 바꾸면
그 사람을 목욕탕에 가기 이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유혹하게 돼 있죠. 여자는 이제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여자의 어떤 무슨 그 정숙함, 뭐 여자의 뭐 요조 숙녀, 뭐 그런 쪽으로 사회 통념상 뭐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여자도 좋으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불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V세대들은 불륜의 개념이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우리 V세대 사람들은 여자가 싫다고 해도 막 남자가 어떤 형태로든 강제로라도 어떻게 정복하고 나서 결혼한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뭐 여느 부부나 다 같이 살아요.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세대가 소위 우리 기성세대라고 할 때,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박 시장님의 경우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그 무슨 비속 어떤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정말 양심적이고 훌륭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돈이 많은 분이라면, 뭐 부정을 했던 어쨌든 돈이 많은 분이라면, 그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보복을 하는 수단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을 돈도 싫고 다 싫고 그냥 감옥에 보내서 징역을 살게 하거나 뭐 이런 거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라 하더라도 대부분 돈으로 흥정하면 거의 다 해결하죠. 우리 사회에 그렇게 흥정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우를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재산에다 세방살이하고 있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돌이켜보십시오. 만약에 상대가 무슨 금품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금품을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감당하자면 부정부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분의 성격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가서 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행법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뭐 아래 여자를 어떻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그게 뭐 그 죄질에 따라서 이제 최고 2년까지도 징역을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2년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고 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분이 징역 간다고 생각하고, 아니 경찰에 가서 굽실거리면서 그 성관계로 무슨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음만도 못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분은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존경스럽다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뻔뻔하게 뭐 그런 어떤 죄를 지고도 그렇다고 얼마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고소를 한 여자도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동의할 수 없냐면,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뭐가 했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당했으면 그 후로 다시 안 하다가 1년 후에 또 한 번 할까요? 2년 후에 한 번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만나는 비서고 오너고 관계라고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야 되고, 거의 뭐 같이 있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한 번 하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뭐 손을 잡았든지 아니면 뭐 꼬집었든지 어디를 가서 툭툭 건드렸든지 하는 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을 일은 없고, 계속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그걸 뭐 고소든지 어떻게 해야죠. 그 액션을 취해야죠. 어떤 변호사 얘기 그러대요. 요즘 사람들은 영리해가지고 그런 성추행 관계가 있으면 얼마 동안 증거를 수집한다. 근데 증거 수집하는 것도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몇 년 후에 고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미묘한 사건이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박 시장님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